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익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입니다. 오늘은 저희 자가늑연골 수술 케이스 관련돼 갖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가늑연골 쓰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를 통해서 많이 이해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떤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그 수술 케이스 간단한 것들부터 해서 심한 케이스까지 포함해 갖고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 분 먼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차례 코 수술을 받고 코끝이 계속 변형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코끝과 콧대 쪽으로 필러로 볼륨 보완을 하면서 버티시던 분인데, 코끝에 충분한 지지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변형이 생겨요. 그리고 필러 같은 경우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볼륨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필러만으로 코끝의 높이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콧대에 채운 필러조차도 좌우로 퍼지면서 점점 높이가 낮아지면서 넓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필러와 기존 보형물, 그리고 코끝에 부적절한 지지구조를 모두 다 제거하고 늑연골로 코끝의 지지구조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콧대 쪽은 실리콘으로 보완을 해줬고요. 지금 모양을 보면 콧대의 시작점은 수술 전하고 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술 전 같은 경우는 코끝이 떨어지고, 떨어진 코끝과 함께 콧대 쪽에 변형이 오면서 콧대 시작점은 굉장히 높지만 중간 지점은 좀 낮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늑연골로 코끝 지지구조를 강하게 높여주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갖고 콧대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늑연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연골 재배치 방법으로 수술을 해요. 콧날개 연골을 코끝의 지지구조에 맞춰갖고 예쁘게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 주위의 전체적인 구조물들이 같이 전방이동하면서 이 입술과의 위치관계나 콧볼과의 위치관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코끝이 높아지면서 비순각도 높아지고 콧날개 연골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콧구멍의 모양이나 이 전반적인 느낌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면서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수술 전 보면은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약간 있고, 코끝도 낮고 전체적으로 중안면이 함몰된 느낌이 드는데, 수술 후 모양을 보면은 코끝도 오똑해지고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은 상대적으로 줄면서 중안면이 많이 돌출된 느낌이 나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바뀌어 있어요. 대각선 사진을 보면은 좀 더 눈에 띄게 확인이 돼요. 여기에 차후에 이제 중안면 쪽에 지방이식 같은 수술을 곁들이게 되면은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얼굴 구조를 바꿀 수가 있어요.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에 코끝이 떨어지면서 콧대의 보형물이 위로 끌려 올라가면서 콧대는 오히려 좀 언밸런스하게 높아지면서 이마랑 연결된 이런 부자연스러운 느낌의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술 목표는 코끝을 충분히 높여주고, 그리고 콧대는 오히려 보형물의 위치를 바꿔서 콧대 시작점이 살짝 낮아지는 느낌을 내서 밸런스 맞춰주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군대에 계시는 동안에 코 수술을 처음으로 받으셨어요. 첫 수술 때 요 비주 쪽에 흉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남아서 흉터가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소견까지 있었어요. 우리가 코 수술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피부 쪽에 손상이 가해져서 피부 함몰이나 피부 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코예요. 우리가 안쪽에 지지구조는 다양한 연골이나 이식물들을 활용을 해갖고 모양을 최대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피부 변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정을 하지 못하고 한계점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라인은 만들었지만은 아쉽게도 비주 쪽에 피부가 부족하고 비주의 이 바닥면 쪽에 심한 피부 구축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주의 함몰을 완전히 교정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래도 이제 코의 전체적인 높이나 라인이 완성되면서 수술 후 모습을 보면은 비순각도 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끝 높이가 높아지고 그와 맞게 콧대 라인이 부드럽게 연결되면서 수술 후 모양이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 중안면에 입체감이 좀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각선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전에는 조직들이 다 같이 눌려갖고 변형되어 있는 느낌이라면은 수술 후에는 중심선도 맞고 그거에 맞춰갖고 이런 입체감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콧대의 하이라이트 지점을 보면은 수술 후에는 약간 낮아진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밸런스가 좀 더 맞고 오똑한 느낌이 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콧대를 높게 한다고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끝과 콧대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기승늑연골로 코끝을 만드신 분인데요. 수술하고 7년여가 지났어요.
근데 코끝 떨어짐이 빠른 시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장기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코끝 모양은 기증기 연고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변한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 기증기 연골의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가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 결과가 좋다고 해서 장기적인 경과를 봤을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지할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 재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이 코끝에 떨어진 느낌, 콧대하고 라인도 좀 밸런스가 안 맞게 됐죠. 이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기증기관 쓴 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기증기 연골이 흡수되는 과정에서 조직 염증 반응이 동반되기 때문에 조직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떡 조직처럼 조직이 다 유착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재수술하기에 좀 까다로운 이 조직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안쪽에 유착되어 있는 기증기 연골을 일부 좀 제거하고 그리고 최대한 유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분리하고 조직을 전방으로 최대한 뺐어요. 늑연골 이 강한 지지 구조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코끝 연장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심한 유착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새로 만든 코끝 늑연골 지지 구조까지 충분히 전방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코끝의 목표 지점을 약간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콧대를 높이면서 콧대와 코끝 밸런스 맞춰주고 코끝에 오똑한 느낌 내주고 수술 전후 비교를 해보면 이 비순각도 마찬가지로 전방으로 이동되면서 커진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끝에 들린 느낌도 코끝을 좀 내리고 전방으로 이동시켜주면서 들린 느낌도 많이 개선됐고요. 코끝에 뭉툭한 느낌도 우리가 기증연골이 만든 이런 염증 조직을 절제해 줌으로써 이 볼륨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날렵한 느낌으로 교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모양을 봐도 코끝이 거의 뭐 눌린 것처럼 뭔가 주저앉아 있죠. 그리고 그런 변형이 생기면서 비주까지도 같이 눌려갖고 이런 틀어지고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는 이런 느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방으로 이동시키면서 무너져 있는 콧날개 연골을 재배치해주게 되면은 수술 전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코끝의 연골 구조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런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던 분인데요. 다행히 수술을 잘 받고 나서 그런 심리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수술 결과상의 한계가 있었지만 상당히 만족했던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 보셨는데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아직 남아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 관련된 리뷰는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케이스 리뷰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